대표영진 대구 밥가리 전문 채널 대구의 소리 조석이야. 오늘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 팩트체크를 해줄 거야. 첫째,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만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야. 정의연은 전쟁 범죄로 일어난 일본군 위안부, 다시 말해 일본군 성노예 범죄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는 데 큰 일을 해온 단체야. 그 대표적인 활동이 수요 집회인. 수요 집회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계속 해왔어. 2020년 5월 13일 현재 오늘까지 1439차 집회가 개최되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린 수요 집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어. 그 수요 집회를 개최하는 곳이 바로 정의연이야. 그러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맨 앞장에 서서 진행한 것도 바로 정의연이야.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에 131개, 해외에 30개가 세워져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많은 국민들과 세계에 알리는 큰 역할을 담당했어. 영화 I Can Speak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장면 나오지. 이렇게 유엔과 세계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데 앞장선 게 바로 정의연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정의연은 그 밖에도 각종 기록 및 연구 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사업, 세계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사업, 평화 인권 교육 및 장학 사업 등 갖가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 당연히 활동가 임금, 사무실 운영비, 각종 사업비 등이 여러 곳에 사용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 활동과 사업 중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는 것임. 기부금 모두를 할머님들께 드리는 건 아니란 얘기야. 정의연은 2017년부터 2020년 4년 동안 일반 기부 수입 22억여 원 중에 41%인 9억여 원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했다고 밝혔어.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41% 지원을 했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님? 두 번째, 친일단체 등이 주장하는 정의연 술집 3천만원 사용 주장은 가짜뉴스야. 국세청 공시 결산 자료에 올라온 정의연 결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야. 후원금 모금을 위해 후원 주점을 개최한 것임. 심지어 해당 회사는 장소 제공도 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후원까지 했어. 시민사회단체들 대부분은 매년 또는 분기별로 후원 행사를 가져. 후원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는 활동을 홍보하고 후원을 받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이요. 만일 이를 몰랐다면 불성실한 보도고 알고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면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정의한 사람들이 기부금 가지고 술 마신 것처럼 딱지 붙이려고 하는 수작인 거야. 이에 대해 반론이 있던데 그것마저 팩폭해줄게. 후원 주점에서 나온 총 매출은 972만원, 재료비 및 준비금을 빼면 이익금은 542만원이야. 그런데 국세청 자료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국세청 자료를 읽을 줄 모르거나 악의적인 거짓 보도에 불과해. 비영리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등록할 때는 수입, 지출 이런 식으로 명세를 작성해. 근데 만약 100여 군데에서 돈을 사용했다면 국세청에 등록할 때 가게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는 게 아니야. 대표적인 곳을 하나만 적으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가장 큰 사용처인 후원행사 사업장이 술집이었으니 그곳을 적어 넣은 거지. 그러니까 정의연이 술집에서 3천만원어치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총 3천만원을 사용했는데
그중 대표로 적은 업체 이름이 바로 그 주류 업체였을 뿐이란 거예요. 근데 적폐 언론들, 야들은 마치 술집에서 3천만 원을 쓴 것처럼 보도하더라고. 이건 기자들이 착각하거나 모른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세 번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마녀 사냥. 이래서 문제야. 윤미향 당선인이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가짜 뉴스야. 윤미향 당선인의 자녀가 미국 유학을 가 있는데 1년 학비가 1억 원가량 드는 곳이라 카대. 윤미향 당선인 가족은 연간 수입이 2,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미통닭과 적폐 언론들이 떠들었지. 요건 금방 가짜뉴스로 판명됐어. 자녀는 2016년 장학금을 받고 미국 시카고 음악대학원에 진학했고 2018년 미 캘리포니아주 음악대학원에 진학했지. 자녀 유학 자금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간 거예요. 국가 배상금은 뭐냐 하면 국가가 과거 윤미향 당선인 남편과 여동생을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만들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 이것이 재심에 의해 2017년 무죄가 되고 국가가 배상을 한 거야. 아빠가 딸에게 해준 게 없다며 딸을 위해 배상금을 준 거지. 일부에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검증 과정은 당연하게 거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썰을 피는데 이건 검증이 아니고 왜곡된 악의적인 공격임. 적폐 언론, 토착 외구들은 윤미향 당선인은 공금 유용한 사람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어. 심지어 조선일보 기자는 윤미향 당선인 딸이 다니는 미국까지 가서 차량은 뭐냐, 씀씀이는 어떻냐 하면서 캐고 다닌다고 해. 물론 그녀는 차도 없고 평범한 유학생이지만 어디서 많이 본 시츄에이션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에게 하던 가족 건드리기, 먼지털이 신상 털기, 망신 주기 등이 과거 패턴이랑 너무나 판박이야. 네 번째, 처음 문제 제기는 언론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셨는데 언론을 탓할 수 없다? 정의연은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만 모여서 만든 단체가 아니야. 피해자분들 중에는 활동의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라 서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이야.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문제야. 최용상이란 사람은 마치 윤미향 당선인이 할머니들이 당연히 받을 돈을 못 받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어. 이 사람은 어엿한 가자평화인권당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데 그는 이번 더불어시민당 공천 신청에서 탈락했어. 신천지랑 미통닭 활동 전력도 있다고. 그런데 자신은 탈락하고 윤미향 당선인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여기에 불만이 많겠지? 더불어 시민당은 이런 사람을 공천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인 것 같아. 아주 큰일 날 뻔.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 하냐고? 그는 총선 직전 3월 29일 일본 문춘 온라인이라는 곳과 인터뷰를 했어. 이 잡지가 무슨 곳이냐고? 문춘은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극우 잡지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가 일본 극우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됨? 난 안 됨. 인터뷰 내용은 더 가관이야. 그는 민주당이 나에게 먼저 출마 권유를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윤미향 씨가 출마하더라 하면서 일본 극우 언론에다가 대놓고 민주당 욕을 했어. 심지어 그는 자신이 정대협 활동이 문제이며 한국은 한일협정 때 이미 일본 돈을 받았으니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게 문제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 정리해보자면 일본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한국 정부가 문제다. 이기잖아. 이해가 됨? 한일 갈등의 책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분들께 범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 이런 본질은 죄다 빠져있다고. 적폐, 토착외국 언론들은 이런 본질은 죄다 빼버리고 가십성 기사로 도배하고 있어. 후원금이 이렇니, 장학금이 이렇니, 윤미향 당선인 개인이 어떻니 하면서 결국 문제의 본질은 안드로메다로 보낼 심산인 거지. 마지막 5번째. 누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나? 배우는 누구? 사실 일본의 매체인 요미우리, 산케이 신문 같은 언론들은 총선 전부터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했었어. 당선 후에도 잔뜩 긴장하며 주목하고 있었고, 윤미향 의원이 전 세계 일본의 전쟁 범죄를 비판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하는 상황이야. 정리하자면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하는 배우는 바로 일본 본토 극우와 토착외구들의 합작품인 거라. 범죄가 벌어지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보라 라는 범죄학의 명언이 있어.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공격에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 것 같아?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면 정의연 활동은 물론이고 정부의 대일본 대응도 힘을 잃게 된다고. 거기다 일본산 불매운동에 나섰던 우리 멋진 깨시민들도 황망해지고 말이야. 우리 대구가 국채보상운동 발상지 아이가? 일제가 국채보상운동 때 지휘부를 모금액 횡령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체포해갔지.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됐지만 이미 그 운동은 김이 다 새뿌지. 이게 아들이 노린 거야. 1439차나 진행된 수요 집회를 중단시키고, 수요 집회는 아동학대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고발까지 하고 말이야. 이런 작태로 내부 분열을 도모하는 거지. 그럼 누가 웃을까? 아베와 토착외국 그리고 미통당이야. 여기에 빠져서 후적되면 이들에게 놀아나는 거야. 우리 이번 총선 최애 구호가 뭐였어? 총선은 한일전이었어. 이제 정말 토착외국 친일 적폐 세력을 완전히 사라지도록 굳건하게 정의연을 지켜주자고. 총선에서 완패한 토착외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대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대구 밥가리 전문 채널 대구의 소리.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극하제이 안녕.